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에게입니다. 21강 결산 세 번째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7월 1일 영업부문의 자동차 보험료 72만원 1년분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 문제는 먼저 생각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일 때는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선급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두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7월 1일날 1년분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72만원 그림을 그려봅니다. 7월 1일 그리고 1년분이니까 6월 30일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이 돈이 72만원이고요. 월할 계산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한 달에 6만원이네요. 6만원 6개월이니까 66, 36, 36만원이 되며 72만원에서 36만원을 빼면은 왼쪽도 36만원이 됩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것은 기존에 그렸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 1번에서 8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주거나 받는 시점에 계정 과목이 자산이나 부채인 경우는 무조건 앞의 돈을 줄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거나 받는 시점에 계정 과목 자체가 비용이나 수익이 아니라 지금처럼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된 경우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이 줄어들려면 대변에 와야 되겠죠. 금액은 앞에 돈 3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변은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물론 영업부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9번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주거나 받는 시점에서 계정 과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계정 과목인 경우에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1번에서 8번까지 문제보다 훨씬 쉽게 풀이가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 2020 7월 1일부터 2021 6월 30일 1년이네요. 납부하면서 1년분 임대료란 우리가 무엇을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을 돈 받는 것이 임대료가 되겠죠. 1200만원을 자기압 수표로 받고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네요. 이 문제도 7월 1일 날 돈을 받으면서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부채로 했단 말이네요. 7월 1일 날 선수 수익 부채로 했단 말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요. 7월 1일, 6월 30일,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1년분이 1200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이 되고요. 6월달이니까 600만원이 되며 1200에서 600을 빼면 왼쪽은 600이 됩니다. 자, 이것도 계정 과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7월 1일날 받는 시점에서 부채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인 경우는 앞에 돈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수수익은 부채입니다. 줄어들려면 차변에 와야 됩니다. 차변이 선수수익이 되고요. 금액은 앞에 돈 600만원이 됩니다. 대변은 무엇 때문에 임대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며 금액은 같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고요. 구분은 3번, 4번으로 해서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 결산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9번, 10번 문제가 훨씬 편리하게 풀어지죠. 11번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수에서 500번대입니다. 1년 정기구독 10월 1일부터 9월 30일 정기구독 비용 120만원은 10월 1일에 지급하였던 10월 1일에 줬다 그러네요. 하고 전에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자,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 과목이죠. 주는 시점에서 자산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네요. 10월 1일, 9월 30일.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 적었습니다. 금액은 120만원이고 한 달에 10만원이네요. 9월이니까 90만원. 120 빼기 90을 하면 3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주거나 받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인 경우는 무조건 앞에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줄어들려면 대변에 적으면 되고요. 금액은 앞에 돈입니다.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월간 기술지죠. 도서 인쇄비가 되겠네요. 물론 금액도 30만원 이렇게 됩니다. 9번, 10번, 11번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제 소방은 4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 보험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240만원을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보험료를 주면서 선급 비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1년간 보험료 240만원, 한 달에 20만원이 되겠죠. 20만원, 석 달이니까 3월이니까 석 달, 2, 3은 6, 60만원, 240만원 빼기 60만원 하면 왼쪽 돈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하는 시점에 보험료가 아니라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자산이나 이 계정 과목이 부채일 때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줄어들 때는 대변에 와야 됩니다. 금액은 앞에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얼마? 180만원. 이렇게 처리됩니다. 9, 10, 11, 11은 같은 내용의 같은 계열의 문제입니다. 13번 생산부서에서 월간 기술지를 6개월 정기구독 2020 1월 12월 1일 2021 5월 31일 하고 구독료 90만원을 12월 1일에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12월 1일날 선급비용 자산으로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12월 지급하면서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이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자, 지금은 1년이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90만원이 6개월이 되며 나누기 12가 아니라 6을 해서 한 달에 15만원이 됩니다. 이거 90만원인데 나누기 12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의외로 별것 아닌 것에 12개월인지 1년인지 6개월인지는 잘 보셔야 됩니다. 5달이기 때문에 이 돈은 75만원, 90만원에서 75만원을 뺐더니 15만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자, 주거나 받는 시점 12월 1일입니다. 주면서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선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이 자산이나 부채일 때는 무조건 앞에 돈입니다. 앞에 돈을 줄이는 내용이 되고요.
자산이 줄어들 때는 대변에 와야 됩니다. 금액은 앞에 돈 15만원.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월간 기술지, 도서, 인쇄비 때문에 줄어들었죠. 금액은 얼마? 15만원. 그리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9, 10, 11, 12, 13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14번 일시적으로 제품 판매용 매장을 임차 빌려왔네요. 임차기간 2020년 1월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1년이 아니네요. 11일 까뜩 12 그리고 1 석 달 동안 빌려왔습니다. 3개월입니다. 하고 11월 1일에 3개월분 임차료 300만원을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그러니까 11월 1일날 주면서 임차료 주면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다음 기간 적어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1월 1일, 1월 31일,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이 금액이 300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요게 1이니까 100만원이며 300만원 빼기 100만원 하면 200입니다. 자, 이 내용은 주는 시점에서 비용이나 주는 시점, 받는 시점에서 비용이나 수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어요. 일단 임차료는 주는 내용입니다. 임차료, 우리가 물건을 빌리고 건물을 빌리고 달세 주는 거 있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부터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 왜 오늘이 12월 31일입니까? 결산일이니까 결산일은 무조건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는 결산일이 무조건 12월 31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료 준 날은 11월 1일입니다. 오늘보다 날짜가 앞에 있네요. 그래서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날은 1월 31일 끝까지 300만원을 먼저 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1월 31일 끝까지 먼저 줬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다? 100만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임차료 1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임차료고요.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지금은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칸입니다. 먼저면 선, 모시면 미인데요. 지금은 먼저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칸, 가운데 칸. 주는 내용은 급, 받는 내용은 수. 지금은 지급했잖아요. 주는 내용이니까 급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며, 자, 이 계정 과목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인데요. 지금은 선급 비용 자산입니다. 자산이라서 차변이 선급 비용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 100만원. 그리고 무엇 때문입니까? 임차료로 나와 있죠? 임차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1번에서 8번까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5번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예금된 정기예금에 대하여 단기분, 올해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들었었는데 올해분 이자를 아직 받지 않았단 말이겠네요.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예금 금액은 5천만원이고요. 예금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4년 동안 들어갔나요? 3월 31일 들어갔습니다. 자, 1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자 아직 못 받았죠? 그겁니다. 연이자 10% 월할 계산할 것. 이자 지급일은 연 1회 매년 31일입니다. 3월 31일.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금한 날은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이자 받을 겁니다. 왜? 연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연 10%였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의 10%는 얼마? 500만원 적었습니다. 그리고 월할 계산해야 되니까 12로 나누면 됩니다. 넌 얼마가 나오겠죠? 이 얼마 곱하기 3을 해주면 석 달치 이자가 됩니다. 그것이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에 또 125만원을 빼면 375만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금액을 그렸고요. 자, 다음 예금한 날은 4월 1일, 오늘은 12월 31일, 이자 받는 날은 3월 31일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자 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이자 받는 날은 언제입니까? 3월 31일. 왜? 매년 3월 31일이니까. 오늘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앞이었으면 먼저 받은 거고요. 뒤면은 못 받은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은 이자 받는 내용인데요. 못 받은 겁니다. 왜? 오늘보다 뒤에 있으니까. 얼마 못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은 이자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0입니다. 이날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받아야 되겠죠? 375만원. 3월 31일 날은 얼마 받겠습니까? 4월 1일부터 3월 31일 끝까지 500만원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돈을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이 돈은 375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자 375만원을 못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지금은 받는 내용이라서 수익 똑같습니다. 주는 내용은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 지금은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 이 칸 먼저면 선, 모시면 미.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를 적습니다.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받는 내용이니까 수가 됩니다. 따라서 만들어지는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자리를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되는데요. 미수 수익 못 받은 것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 차변. 물론 금액은 375만원이 되고 남아있는 데는 이자 수익이죠. 375만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전산회계 1급이나 FAT 1급에 차주로는 출제 안 됐는데요. 요즘은 간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4번까지는 돈이 다 주어졌는데요. 15번 문제는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500만원도 계산해내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16번 거래은행인 즉 하나은행에 예금된 정기 예금에 대하여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다. 그러니까 예금을 오래 했는데 3월달 4월달에 예금을 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 이자는 내년에 받겠단 말이겠죠. 예금금액 1억, 만기는 3년, 가입 연월일 2020년 4월 1일, 연이자율 10%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금에 들었고 이자에 대한 말이니까 이자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자 받는 내용인데요. 날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1년이니까 3월 31일입니다. 만기가 3년인데요. 군내년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올해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예금 금액이 1억인데 1억의 10%는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자가 1000만원입니다. 나누기 월할 계산해야 되니까 12 하면 얼마가 나옵니다.
곱하기 3이니까 석 달입니다. 3을 곱하면 2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빼기 1000만원 빼기 250만원 하면은 750만원이 됩니다. 자,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자, 4월 1일날 예금했고요. 이자는 3월 31일날 받습니다. 왜? 우리가 정기예금이니까 요날 받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따져봅니다. 자, 예금은 4월 1일날 했고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이자는 4월 1일날 받았습니까? 3월 31일날 받을 거예요. 이날 3월 31일날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보다 뒤에 있으니까 못 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이자 못 받은 내용이 되고요. 돈은 250 아니면 750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31일 날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월 31일 날은 1000만원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그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얼마입니까? 75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은 이자 750만원을 못 받은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이자 받는 내용이니까 이자 수익 별 문제 없습니다. 받는 내용이니까 무엇을 적는다? 수익. 못이니까 미. 받는 내용이니까 수. 자, 먼저 여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이죠. 받는 내용이니까 수익. 두 번째, 먼저면 선, 못이면 미잖아요.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못이니까 미. 그리고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가 되는데요. 받는 내용이니까 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만들어진 이 미수 수익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참고로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미수 수익은 어느 변? 차변. 다음 나머지 이자 수익은 어디에?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물론 금액은 75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자,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그리고 자산부채법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2020년 10월 1일에 영업부서의 사무실을 임차기간 10월 1일에서부터 9월 30일 1년간 빌렸네요. 매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빌리기는 1년간 빌렸지만 6개월마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지급하겠다? 2번 지급하겠단 말입니다. 그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6개월에 600입니다. 하였으나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오늘 12월 31일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네요.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임차료에 대한 말입니다. 임차료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출발합니다. 기간 나왔으니까 10월 1일. 그리고 이 날짜가 9월 30일이 아닙니다. 왜? 매 6개월마다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6개월 10월 1일부터 10, 11, 12, 1, 2, 3 6월달까지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1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이 6개월에 얼마입니까? 6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나누기 6을 해주면 한 달에 100만원씩 석 달이니까 300만원. 왼쪽도 300만원이 되겠네요. 자,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임차료는 6개월마다 후불로 지급하기로 함. 즉 다시 말해서 3월 30일 날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2월 31일인데 10월 1일 날 주었더라면 먼저 준 내용인데요. 요 날보다 뒤에 있으니까 못 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임차료 못 준 내용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얼마 못 줬는지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못 줬더라면 600만원을 못 준 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300만원 못 줬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임차료 300만원을 못 준 내용, 지급하지 못했다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료는 계정과목이 임차료고요. 이 계정과목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주는 내용이니까 비용 별 문제 없습니다. 못 줬으니까 못이니까 미잖아요. 다음 요건 가운데 글자,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되는데 지금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급. 그런데 계정과목이 미급이 없잖아요. 미급이 없으니까 가운데 지자 붙여주는 센스는 여러분들이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계정과목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인데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 그리고 임차료는 임차료. 이렇게 적고요. 물론 금액은 각각 300만원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지금 1번부터 17번까지가 있죠. 이 내용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리뷰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2번 유형입니다. 소모품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기말 결산에 소모품이 나오면 소모품은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으로 했는지 자산입니다. 소모품 B 비용으로 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자리는 소모품을 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차변, 대변 자리를 잡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뭘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소모품 미사용액 10만원을 계산하다. 소모품 남아있는 게 10만원이네요. 장부에 기록해란 말입니다. 구입시 전액 비용으로 했네요. 자,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미사용액, 즉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남아있는 게 10만원이에요. 자산이 증가되려면 어느 변에 적으면 될까요? 차변이 소모품 되어야 됩니다. 돈은 10만원 남아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은 항상 소모품 B 적으시면 되고 돈은 차변에 나와있는 10만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산 문제에 소모품이 나오면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 자산으로 했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미사용액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이 증가되려면 차변이 소모품이 되고 이 돈은 남은 돈이 됩니다. 그리고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어진 만큼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대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되고요. 이 돈은 없어진 만큼 사용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만 완벽하게 잡고 계시면 이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는 맞추시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이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는 전산 세무 1급에도 출제가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좀 알아주십시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본 소모품 미사용액은 5만원이다. 그러니까 남은 게 5만원이네요. 단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소모품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소모품을 비용으로 했을 때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자산이 증가되려면 어느 변 소모품이 차변입니다. 차변에 돈은 남은 만큼 얼마? 5만원입니다.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가 되고 돈은 차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모품은 구입 시점에서 자산이든 자산이든 비용이든 관계없습니다. 항상 차변, 대변 자리는 무엇으로 잡는다? 소모품을 가지고 잡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소모품이 문제에 놓으면 자산으로 구입했을 때는 없어진 만큼, 즉 사용액만큼 소모품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소모품이 나와야 되며 물론 차변은 소모품 B가 됩니다. 이 돈은 없어진 만큼, 즉
사용액만큼이 되고요. 구입 시점에서 비용을 했을 때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산이 증가되니까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차변에 소모품이 적혀야 되며 이 돈은 미사용액, 즉 남은 금액이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3월 1일 구입하여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입 시점에서 무엇으로 했다? 자산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100만원 중 100만원치 샀네요. 결산일에 미사용된 소모품 가액은 30만원이다. 남아있는 게 30만원이네요. 그러면 없어진 거는 얼마입니까? 70만원입니다. 자, 구입 시점에서 무엇으로 했습니까? 소모품 계정이네요. 소모품 계정은 자산입니다. 사용액만큼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되며 사용액입니다. 사용액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100만원 중에서 30만원이 남았으니까 7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요. 다음 상대 계정은 항상 소모품 B가 되겠죠. 또는 대변에서 찾았습니다. 21번 당사는 영업부에서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B로 비용화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 계정으로 계상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구입 시 무엇으로 했습니까? 소모품 B 비용으로 했네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분인 소모품은 100만원으로 통보되었다. 따라서 구입 시 소모품 B 비용을 했고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키네요. 차변이 소모품이 되며 미사용액이 얼마였습니까? 100만원. 대변은 소모품 B가 됩니다.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너무 간단하게 되고 있죠. 다음 기말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 시 비용 소모품 B로 했네요. 그러면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미사용액이 280만원이네요. 자, 그러니까 구입 시점에서 소모품 B 했습니다. 미사용액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은 자산 계정입니다. 증가되려면 차변에 적혀야 되고요. 금액은 얼마? 280입니다. 물론 대변은 소모품 B 280만원이 되겠죠. 구분이 되십니까? 이거 두 개 구입하는 시점에 자산으로 했는지 비용으로 했는지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자산으로 했을 때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변이 소모품이 되고 비용으로 했을 때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변이 소모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번 기말 시점 영업부서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85만원이다. 기중에 소모품 270만원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이니까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차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되고요. 남은 만큼이 얼마인지 봅니다. 영업부에서 지금 보관 중인 게 얼마입니까? 85만원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85만원이 남았단 말이겠죠. 대변은 소모품 B가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따라서 결산 문제에 소모품이 나오면 구입 시점에서 비용으로 했는지 이렇게 자산으로 했는지 구분하시고 그게 구분되시면 자산으로 했을 때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으로 했을 때는 남은 만큼 자산을 늘린다라는 거 이렇게 차변 대변 자리는 무조건 소모품을 가지고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소모품 자산입니다. 자산이네요. 구입 시점에서 자산으로 했단 말입니다. 단기 영업관리팀에서 사용액이란 말은 쓰고 없어진 것을 말하죠. 15만원이다. 일단 구입 시점에서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대변이 소모품이 되어야 되며 그리고 없어진 만큼이 얼마다? 15만원. 그래서 15만원. 상대 계정은 무조건 소모품 B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가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이고 25번은 대체, 즉 대체란 말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대체란 말은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결산에서 대체하는 내용은 계정 과목과 금액이 지문에 다 포함되기에 각 계정 과목의 차변과 대변만 정확하게 찾으시면 쉽게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대체한다, 대체하시오 이러면 계정 과목과 돈이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이해하셔서 차변 대변 자리만 잘 잡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제품 홍보용 타올을 구입하여 전액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가 있다네요. 결산 시 미사용된 남아있는 잔액 250만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한다. 바꾼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광고 선전비를 소모품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돈은 얼마? 250만원.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다 나왔습니다. 돈도 나왔습니다. 광고 선전비 250, 소모품 250인데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광고 선전비가 없어지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네요. 왜? 광고 선전비를 소모품으로 대체 바꾸는 거니까. 따라서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이게 어느 변? 차변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는 당연히 대변에 와야 되며 금액은 얼마? 250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광고 선전비, 소모품, 비로 끝났네요. 비로 끝나면 비용이니까 어디에? 광고 선전비가 차변 아닙니까? 우리 일반 전표나 아니면 매입, 매출 전표할 때 여지까지 그렇게 공부해왔고 그렇게 해서 다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그거는 광고 선전비 들어왔다 나갔다 비로 끝나면 차변, 이거로 끝나면 대변, 이것은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산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하기보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해를 하셔서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25번 정리하겠습니다. 비로 끝났기 때문에 차변 적으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석을 해서 광고 선전비를 소모품으로 바꾸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라는 게 없어지고, 즉 비용이 소멸이 되고 소모품이란 자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차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6번 판매비와 관리비 중 광고 선전비에는 제품 홍보용으로 구입한 볼펜 대금 7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결산 시 남아있는 볼펜 금액 240만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한다. 자, 일단 남아있는 240만원 됐고요. 소모품으로 됐고요. 대체 바꾼댔습니다. 무엇을? 광고 선전비를. 광고 선전비를 소모품으로 바꾸네요. 그래서 소모품이란 자산이 증가되어서 차변이며 남아있는 돈 얼마를? 240만원을.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27번 당사는 회사 홍보용 우산을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 미사용된 잔액 100만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 선전비를 무엇으로? 소모품,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광고 선전비가 없어지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니까 차변, 물론 광고 선전비는 대변, 얼마? 1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대체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27번까지만 하고요. 28번부터는 현금 과부족에 관련된 문제로서 유형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원샷 원킬 전산에게는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